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자석 건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미테라피 회원분이 하지 정맥류로 제대로 잠도 못 잔다. 어떻게 하면 빨리 호전이 될까? 이렇게 문의해 오셨습니다. 하지 정맥류 중에도 하지 불안증 정맥류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하지 정맥류가 심하면 전반적으로 건강에도 나쁘지만 스물스물 벌레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괴롭고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한 경우를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로 혈관들이 돌출되어 있고 산맥처럼 다리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은 반바지를 입는 것도 힘들겠죠.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심한 하지 정맥류를 겪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유미테라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평소 천사봉으로 귀가하여 가끔 부풀어 오른 부위를 문지르면서 직접 관리하시면서 호전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오래 운전하고 쉬지를 못하게 되면 특히 오금 부위가 너무 당겨서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지 정맥 관리를 직접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맥의 판막이 망가지고 그래서 정맥 혈관의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정맥 혈관이 팽창하여서 보기 싫게 도드라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더러워진 정맥혈이 정체되거나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생기면서 부종도 만들어지고 발이 무거운 느낌, 종아리의 통증, 가려움증, 수면장애, 이런 또 전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지 정맥류의 숨은 원인과 여러 가지 원인을 알아보죠. 첫 번째,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약해진 정맥혈관 자체가 아니라 발로 내려가는 동맥혈관을 어디선가 눌러서 혈액의 정상 흐름을 막는 이런 골반 부위의 압박, 또 무릎 부위의 불균형한 힘, 이런 거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발목 틀어짐과 높고 작은 신발로 인해서 온 발가락의 변형, 이것이 문제입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려서 발로 내려온 혈관을 다시 심장으로 쭉쭉 올려야 하는데 이 힘이 부족해지고, 세 번째, 발바닥 아치의 균형도 함께 깨지면서 발바닥 용천혈 부위에 뱀처럼 휘둘려 있는 정맥혈, 이것이 위로 정맥혈을 솟아 올리는 힘이 약화되지요. 네 번째, 혈류의 속도가 그러면서 늦어지고 그래서 혈액의 자화 상태가 빨리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상열차를 탄 듯이 혈액이 싱싱 달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다섯 번째, 정맥혈관의 판막이 망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맥혈관에 노폐물이 가득한 정맥피가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판막에 손상을 주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확장되면서 경화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지 정맥류의 근본 원인, 발로 내려가는 동맥혈관이 어딘가 눌리고 막혀 있다. 또 다리로 혈액 공급이 결국 줄어들게 되고 발바닥의 정맥혈관 속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동맥 경화증과 같은 하지 동맥 질환이 별도로 있지만 하지 정맥류 역시 동맥 혈류의 문제가 가장 큰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맥 혈류에 문제가 생겼지만 발목이 틀어지지 않고 위에서 저희가 살펴본 다른 부차적인 원인들이 없다면 발에 쥐가 나거나 걸음을 잘 못 걷게는 되지만 하지 정맥류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가 우리가 걸을 때 땡긴다, 통증이 나타난다 이러면 하지 동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하지 동맥, 하지 정맥 질환을 구분을 하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모두 질병의 시작은 같은 원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 동맥 경화도 혈관을 누르는 불균형한 압력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혈관의 압력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하지 동맥 증상을 위해서 보시면 두 가지 하지 동맥 증상과 하지 정맥의 증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가 특히 땡기고 통증이 나타났다가 쉬면 사라진다. 또한 다리가 차고 맥박이 약하다 이러면은 하지 동맥을 의심할 수 있고요. 다리가 쉽게 붓고 화끈거리고 쥐가 자주 난다. 그리고 정맥 혈관이 파랗고 돌출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주로 하지 정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정맥의 해결책을 알아보죠. 첫 번째,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혈관의 눌림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의 변형,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발의 아치도 회복하고 발목의 틀어짐을 교정해야지 혈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후에는 정맥혈관을 심장을 향한 방향으로 문질러서 회복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혹자는 하지 정맥류를 보기 싫을 뿐이지 큰 불편함이나 건강상 위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죠. 혈액이 제대로 하체로 내려가지 못하고 발에 오래 정체되면서 건강을 점점 좀먹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는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혈액순환, 치매 예방, 생체 전기의 생산,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생존 요소이지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통증이 유발되면 수면도 방해하면서 하체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면서 삶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지 정맥류는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 정맥류의 자석 건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반의 혈관 눌림 증세를 풀어줍니다. 특히 사타구니와 엉덩이 부위죠. 보시는 것은 심장에서 내려오는 동맥 혈관인데요. 골반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양 다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반의 비틀림,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하지 동맥의 첫 번째 방해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타구니 부위를 천사봉으로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맥인데요. 다리에서 엉덩이를 지나서 골반으로 올라가죠. 이것은 결국 다시 골반 위쪽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접히는 라인을 천사봉으로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 무릎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특히 오금과 슬개골 부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릎의 오금 부위를 볼까요? 대복제 정맥 그리고 소복제 정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슬개골 부위를 보시면 수라 동맥이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부위, 구부러져 있는 혈관 부위니까 잘 막히게 되겠죠. 오금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금의 동서남북 쪽으로 붙은 근육, 이 근육의 힘줄을 강하게 뜯어내듯 풀어주시면서 골반 쪽과 바깥의 고관절, 그리고 발목의 양쪽 복숭아뼈 밑에까지 충분히 근육을 문질러서 비벼주셔야 합니다. 슬개골 부위, 특히 동서남북 쪽으로 무릎에 붙은 근육, 힘줄, 여기에 가해지는 불균형한 힘을 천사봉으로 열심히 문질러서 풀어주셔야 되죠. 세 번째, 발목의 틀어짐을 해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발목이 많이 삔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 전겁이 인대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다치는 인대죠. 인대가 늘어나고 손상이 되면 인대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발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서 우리의 건강상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죠. 보시는 것은 발의 동맥혈관인데요. 발목을 지나서 발등에서 갈라져서 엄지발가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과 손은 우리가 가장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왜곡이 쉽게 발생할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작은 근육들과 근육 사이사이의 근막까지 손상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부위의 왜곡을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통증이 있는 부분, 또 천사봉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러서 관리해 주십시오. 자, 보시는 것은 발 뒤꿈치죠. 신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위, 자꾸 발목을 삐고 틀어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도 생기죠. 그러면 발바닥의 감각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발목의 틀어짐, 이것은 또 결국은 하지 정맥류를 만들게 됩니다. 고쳐야 되겠죠. 아킬레스건, 너무 중요한 부위죠. 위로 가자미 근육, 비복 근육도 함께 보이는데요. 함께 문질러 주십시오. 발바닥에서 비벼서 아킬레스건까지 쭉쭉 비벼서 위에 종아리 전체를 비벼 주십시오. 발목이 바로 서야 하죠. 그래야지 하지 정맥류가 개선됩니다. 발목이 바로 설 때까지 이런 소소한 구석구석 부위를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네 번째, 발바닥, 발가락, 발등 모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발바닥의 정맥혈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이 있죠. 이 부위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휘 돌아서 꺾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가 걸을 때 바닥에 꾹 눌렸다가 딱 펴질 때 그 압력에 의해서 강한 힘으로 심장까지 정맥혈을 보내주는 펌핑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할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죠. 하지 정맥류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열심히 발바닥을 문질러 주세요. 자, 발바닥 부위는 발의 아치의 변형을 가져오고 발가락 틀어짐을 가져오면 정맥혈의 이동에 문제가 생기죠. 자, 발바닥 족저근막 그리고 발가락 구석구석 모두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함께 많이
비벼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죠. 하지만 암과 난치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정맥류와 같이 이렇게 소소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지정맥 관리 천사봉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석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